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만약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다면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세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물론 조건이 좀 있죠. 그 조건은요, 거주자여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액이 뭐 12억 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그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조건, 그리고 주택에 딸린 부수 토지의 일정 배율 이내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억 원까지 주다 보니까요.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만, 이때는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보유 및 거주했을 때 최고 80%까지 해주다 보니까 양도세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사서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2017년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했다. 이랬을 때는요, 2년 이상 보유하면 안 됩니다. 바로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어르신들을 봉양하기 위해서 동거 합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다 조건만 맞춘다면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사를 위해서 또 다른 주택을 사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1년 이후에 그 신규 주택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이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로 구입한 주택이 조정지역 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년 이후에 조정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했다. 이때는요,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후 반드시 2년 이내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자, 다음은 결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가 결혼 전에 각각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하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결혼 후 5년 이내에 어느 주택이든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구비했다면 그 주택은 비과세로 양도세를 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사례는요.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한 상태에서 봉양 합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택을 팔았다 그랬을 때 중과를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이유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이 2주택으로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상속으로 주택을 하나 더 보유했지만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요.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혹시라도 상속주택을 받았는데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상속주택을 5년 내 매도한다. 이랬을 때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상속주택을 5년 이후에 매도한다. 이랬을 때는요.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구입한다.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이 되겠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될까요? 그런데 농어촌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은 당연히 양도세 혜택을 보지만은요. 만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팔지 못한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농어촌 주택 특례 조항이 있거든요. 따라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샀다. 그랬을 때는요,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다는 전제하에서 일반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당연히 구비해야 되겠죠. 이러한 특례 조항은요, 그 농어촌 주택의 빈집 방지 차원에서 2003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8월 1일 이후부터 2022년도 12월 31일 중에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신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12월 31일은요, 지속적으로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농어촌 주택의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이 해당됩니다. 수도권 지역 내는 불가합니다. 단 수도권 지역 내 중에서 연천군하고 옹진군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20만 이하 시 지역도 가능합니다. 현재 26개 시가 대상인데요. 서귀포시, 속초시, 나주시, 공주시, 영주시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투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구매했는데 이 두 개의 주택이 동일한 읍면에 소재하거나 아니면 연접한 읍면에 소재했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택가액 조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시가로 2억 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한옥주택인 경우에는 4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구입한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적용은 지속됩니다. 자, 그런데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샀습니다. 그랬는데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또 처분했다. 이랬을 때는요,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도소득세 절세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요, 조금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과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을 최소화시켜서 양도세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양도세 중과만을 피하려는 어떤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요, 양도소득세 절세는요, 사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팔고 나서 절세한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나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잘 아시겠지만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이사를 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봉양을 위해 합가한다든가 상속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는요,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건에 맞춰서 농어촌 주택을 구매했을 때 마찬가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반드시 숙지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